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만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8월 10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케줄이 좀 팍팍했어요. 좀 시작이 늦었는데 업로드가 조금 늦어진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빨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신문기사의 제목이 하이닉스 지금 줍줍하면 돈 번다 였는데 이런 기사 읽고 나서 그 다음날 오늘 이렇게 올라주니까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이래놓고 또 담으면 또 털림, 사는 족족 유유 슬퍼요 하셨고요.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을 잡아주는 웜의 신박입니다. 마음 수양 할 수 있는 시간에 도움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대표님 책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주식을 떠나려 했지만 이 고비를 넘겨야 노후 대비할 수 있을 듯 했어요. 극복해 보려 합니다. 네,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네, 정석대로 오랜 시간 동안 그 1만 시간의 법칙을 달성을 안 하셨기 때문에 뭔가 좋은 성과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예, 아니 그래도 그동안에 벌었던 거 다 토해냈어요. 마이너스 났어요. 네, 그 1만 시간의 법칙을 안 하신 상황에서 네, 이런 변동성장에 당연히 네, 수익을 내다가 또 토해내기도 하고 하겠지만 네, 그 1만 시간 법칙을 믿고 네,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한잔하고 들어가네요. 택시 안에서 듣는 전문인 목소리가 자장가 같네요. 한잔하시고 택시에 딱 타서 제 목소리 들으면 꿀잠 아마 주무셨을 것 같습니다. 출첵 댓글 먼저 낮 동안 기다린 영상 이렇게 어김없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어김없이 올라올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웜의 신박을 쉴 수가 없습니다. 주식 때문에 듣다가 인생 공부하는 느낌이네요. 좋은 얘기 쭉 부탁드립니다. 사실 돈을 버는 거는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뭡니까? 자본. 네,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긴 합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하고, 돈이 없으면 좀,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존심 안 상할 정도 돈은 벌어야 되겠구나.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했지만 뭐 돈을 아주 많이 벌어야 된다. 뭐 이런 욕심은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불편하니까. 네, 돈이 없으면 불편하니까. 근데 공수래 공수로 말씀드렸죠.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돈이 좀 있으면 편한 거는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가치, 목표가 김수환 수기경님, 법륜서님, 그리고 뭐, 성철서님, 많잖아요, 보면. 마리아, 수녀님 등, 이래 잘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뭐 돈을 되게 많이 벌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 삶이 돌아가셨을 때, 내가 돈을 좀 왜 못 벌었을까? 이런 생각 안 하실 거잖아요. 그죠?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이 생텍쥐베리 그 작가도 물론 비행기 사고 때문에 나중에 돌아가시긴 했었지만 그분이 돌아가시면서도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그리고 그 책을 쓰실 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돈 벌려고 쓰신 책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뭘 남기고 갈 건가? 돈을 남기고 가는 건 아닙니다. 잡아놓은 날은 반드시 오죠. 내년 치킨데이 하면서 지난 험난했던 말을 들을 것 상상하니 기쁘네요. 하늘이 너무 파랗고 습기가 없어 행복한 하루입니다. 그죠? 정말 이 애국가 4절인가요?
네,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딱 요즘 하늘이 딱 그런 하늘입니다. 그죠? 네. 속도에 대해서 하도 말씀 많이 하셔서 1.2배속으로 들어봤는데 저는 이미 전무님의 속도에 중독되었나 봅니다.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비결이 아닌가 합니다. 아실까요? 코로나 때부터 유튜브 주식 강의 보기 시작한 50대입니다. 두 번의 폭등장과 한 번의 폭락, 박스장을 봤네요. 주식은 꾸준히 공부하면서 나이 들어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 주식은 워런 버핏 보세요. 지금 96세신데 얼마나 그죠? 존경스럽습니까? 프로가 아닌데 축구 프로팀에 기웃 거린다에 팩폭 맞았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지금 투자하시는 우리 채밀턴 분들은 프로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도 지금 이 장에 아주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자주 가끔씩 한번 언급하는 장모 회장님 계시잖아요. 지난주에 요즘 장모 회장님도 힘들다고 하십니다. 네, 그런 초절정 고수도 힘든데 너무 당연한 겁니다. 아마 장모 회장님은 이번 하락에 아마 손실이 한 몇천억, 고점 대비 아마 한 몇천억 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 풀로 지르고 계시니까. 네, 그런데도 결국은 나중에 다 회복하실 거니까. 그래서 지금 초절정 고수, 프로 중에 프로들도 이번 하락장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다. 출석하려고 듣는지 들으려고 출석하는지 모르겠지만 듣고 출석합니다. 내년 치명을 생각하면서 진심 듣다가 잠들었습니다. 다시 출첵합니다. 저녁에 개와 산책하며 듣습니다. 네, 산책하는 주인과 강아지 앙드르 코스톨라니의 명언 아니겠습니까? 이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실 때마다 그 생각하십시오. 주식에 우리가 이 불광불급이라고 주식에 미치지 않으면 다다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식에 미친 사람들은 모든 걸 이제 막 주식으로 생각하거든요. 우리 채밀턴 분들은 이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실 때 내가 앙드레 코스탈라니가 얘기한 내가 주인이고 내 강아지. 그러면 주인은 뭔가 펀더멘털이라고 했잖아요. 펀더멘털이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면 결국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옆에 지나가는 강아지 보고 막 으르렁거렸다가 뭐 출석거려도 결국은 주인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주식에 물려 계시다면 그 주인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위로 가고 있는가? 밑으로 가고 있는가? 그러면 그 주인의 방향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그게 바로 매출 증가율하고 EPS 증가율.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매출하고 이익은 계속 증가하는데 주가만 고점 대비 뭐 60% 빠진 주식 이번에 있었잖아요. 빠졌다가 쫙 올라오지 않습니까? 산책하시면서도 이렇게 주식 생각을 조금 하시면서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줄인이지만 국장의 특징은 개미털기 느낌입니다. 개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극해서 매수하게 만들고 외국 자금, 국내 증권사 등이 이용하는 느낌입니다. 회사 실적, 전망, 국제 정세보다 외국 자금 투자 전략에 따라 주가가 결정되는 것 같고 투기 자금이 국장을 휘젓고 다니는데 증시 전문가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음. 참 나쁘다고 느끼는 것이 벼룩 간을 빼먹지 개미들을 털어서 이익을 챙기는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면 방송에서 엉터리 이런 전략을 얘기했다가 종목이라든지 막 추천했다가 확 빠지잖아요. 그러면 뭔가 핑계를 대야 되잖아요. 핑계를 대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기관들의 개미 털기라고 했잖아요.
저는 기관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이 시장에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관 투자가들이요. 운용사뿐만 아니라 증권사 고유, 은행 고유, 뭐 이런 프랍데스크도 있다 했잖아요. 그리고 외국계 증권사, 뭐 홍콩에서 우리나라 주식하는 선수들, 싱가포르에서 하는 선수들, 수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그 기관들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수익 내고, 이번에도 보셨잖아요. 미국에도 레오폴드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이런 애송이 하면서 네, 죽여버리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지네들끼리도 엄청 싸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을 어떤 뭐 기관이 다 뭐 담합을 해서 뭐 개미 털기를 한다. 이건 이게 제 가장 잘못 알려져 있는 얘기인데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올까 보면 주식 엉터리 전문가들이 주가 빠지면 핑계 대는 게 기관들의 개미 털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왜 개미 털기처럼 보이느냐? 기관들도 뭐 5% 손실 나면 로스카, 10% 손실 나면 로스카 이런 거 적용하는 기관들도 많다 했잖아요. 그리고 펀드를 아예 뺏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펀드를 뺏겨버리는 경우. 그러면 이제 보통 운용사한테 자금을 집행을 했다가 6개월, 1년 했을 때 시장 대비 성과가 너무 안 좋아요. 보통 그런 회사들이 이제 보통 보면 대형 주도주 매매를 하는 회사가 아니라 종목 하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아, 이 정도면 락바텀이고 이 정도면 뭐 가치주다고 해서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시장을 계속 아웃하지 못하면 그 자금기관, 뭐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정통부 등등 큰 자금기관들이 그 회사 펀드를 회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회수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주식 다 팔아버립니다. 다시 회수하면서. 저희가 이제 대형 주도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운용사 펀드가 저희한테도 넘어올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뭐 종목들 많습니다. 그걸 갖다가 종일 CD 매매라고 하죠. 시분할 해가지고 그냥 쭉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그런 주식을 들고 계셨던 분들이 아니 기관들이 막 위에서 살 때는 언제고 이 바닥에서 또 주식을 팔아 하면서 이게 개미 털기용 매도니 뭐 이런 얘기를 막 억지 추측을 그런 식으로 막 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 주식을 사모았던 그게 펀드를 뺏기는 경우도 있고 뺏기기 전에 그 회사의 운용사 CIO가 또 아니면 CEO가 그런 지적을 할 수가 있죠. 야, 그거 안 되는 주식 왜 들고 있냐고. 그거 까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밑에서 주식 가고 그게 이번에 있었던 현상이잖아요. 이번에 5월, 6월 7월에 있었던 7월 초까지 있었던 현상이 야, 그 종목 안 돼. 까고 전자 하이닉스 사 뭐 이런 식으로.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80% 기관들도 이렇게 뭐 위에 쫓아가는 매매하고 빠지면 또 그렇게 뭐 밑에서 이 주식 까고 저쪽으로 갈아타고 뭐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기관 투자가들의 80%는 시장을 못 쫓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린이지만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보통 주린이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뭐 개미 털기 이런 거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조그만 종목들은 이 옛날에 작전하는 선수들이 그런 경우는 있어요. 막 그래프 막 망가뜨려 가면서 확 밀어서 물량 나오게 해서 사고 막 그래서 웬만하면 조그만 주식 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그런 조그만 주식으로 작전하는 선수들도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해서 그런 거 띄우잖아요. 그러면 공매도하는 기관들이 나타나서 그 주식 공매도 때려버리거든요. 어젯밤 꿈에 보았습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조금 피곤해 보였는데 매일 영상을 보고 이해하려고 보고 또 보고 날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시나 봅니다. 예,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가끔씩 제가 꿈에 나타났다. 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꿈에 나타나면 그냥 재미삼아 로또 10,000원짜리 근데 로또 사지 마시고 주식 그래 하면서 그 다음날 주식 한 10만 원, 100만 원 한 번씩 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악당이 있어 주식시장이 재미있다는 말씀 인상적이네요. 악당이 있어도 항상 이기는 주인공이 되어봅시다. 나라를 지키는 의병처럼 동학개미들의 선봉장 전문인 말씀처럼 10만 개미들이 시장을 이겨서 나라의 대장주를 지키는 채밀턴 분들 중 한 명이 되고 싶네요. 코로나 이후 여기저곳에 출연하시면서 지금 주식 사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게 생각납니다. 일부러 자원하셔서 출연하셨었다는 그 말 때문에 삼성 같은 좋은 주식을 저도 그때 따라서 샀었죠. 덕분에 저는 조금이나마 수익을 냈었죠. 수익이 나면 땅에 묻으라는 말씀대로 하면서 시장을 떠났었어요. 몸의 심박이 재밌어서 다시 계속 오게 됩니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슈퍼 배짱이네. 다 기억을 하고 계시는군요. 공부를 잘 하려면 엉덩이를 의자에 잘 붙이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지루함을 이겨내야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We can win more. 항상 배우고 싶은 서양인들의 여유가 넘쳐나는 유머 감각이 부러워요. 네, 그죠? 우리가 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내가 뭔가 도전했다가 잘 안 됐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I can win more. 네,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다 시도한 거 다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며칠 전 해주셨던 투자 고수 이야기를 고민해 봤습니다. 종목에 투자할 때는 열심히 파고 들다가 매도하고 난 뒤에 그 종목 나 잘 모르는데 라고 말한다는 그 이야기요. 왜 잘 모른다고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더 이상 종목을 파고들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는 뜻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떠나보낸 종목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는 마음가짐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사수는 시위를 떠난 활에는 미련을 두지 않는다라는 말이 그 고수님의 투자 마인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사수는 시위를 떠난 활에는 미련을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는 모든 분야의 고수분들이 어떤 액션을 했고, 그리고 결과가 나왔고, 그러고 나면 더 이상 그걸 연연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 잔정이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두고 생각을 합니다. 두고. 그런데 제 투자 고수 형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딱 100% 먹고 항상 100% 먹고 딱 팔고 나면 평생 가져갈 것처럼 얘기하더니 형님이 팔고 나중에 그 주식이 이제 또 떨어지면 그제서야 이제 떨어진 주식을 막 사다가 물린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야, 그거 저번에 그거 지금 어떻게 봐? 하면 그렇게 평생 들고 갈 것처럼 얘기하던 분이 나 그거 잘 몰라 하면서 그런데 그 표정이 보면 진짜 모르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되게 평생 들고 갈 것처럼 그걸 생각을 했던 분들이 따라 샀다가 나중에 올랐을 때 위에서 잘 못 팔아먹고 이제 떨어졌을 때 보통 이제 떨어지면 뒤늦게 이제 막 물어보시잖아요. 올라갈 때 또 못 샀다가 떨어졌을 때 대부분 사시니까. 네, 그랬을 때 물어보면 나 그거 잘 모르는데 딱 그런 식으로. 저도 뭐지? 했는데 떠나보낸 종목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는 마음가짐. 네, 저도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3년에 주식 시작해서 올해 5월 110%까지 수익 났었는데 와 23년에 시작하셨으면 23, 24, 25, 26 5년이 되기 전에 2배가 났으니까 연평균 거의 20% 수익 난 거다 그죠?
딱 연평균 20% 수익 났었는데 못 팔고 수익률 30%까지 떨어졌습니다. 폭락이 무서웠지만 좋은 주식이라 엉덩이 무겁게 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변동성에 의한 이 평가 이익은 내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30% 수익 났다고 하셨잖아요. 23, 24, 25, 26. 자, 은행에 넣어놨다 생각해 보자고요. 자, 3% 세금 계산 안 하더라도 3%씩 해가지고 4년 동안 3, 40이 아무리 복리했다고 하더라도 한 15, 16%밖에 안 되잖아요. 예, 역시 그래도 내가 주식을 잘했네. 그죠? 그런 결론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주식에서 의도적으로 멀어지려고 35년 전에 열심히 공부했었던 한글 서예를 시작했습니다. 전문의 어머님 작품이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개인전은 아니지만 회원은 몇 번 했었는데 글씨에 빠져 힘든 시기를 잘 보냈었던 기억에 다시 붓을 잡아봅니다. 그러니까요. 그 주식하다가 버텨야 되는 국면이 왔을 때 어제 말씀드렸던 그 형님 얘기처럼 네, 자꾸만 이제 딴 생각 막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네, 주식하다가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할 때 네, 버텨야 되는 시간이 필요할 때 네, 좋은 취미 활동 하시면 됩니다. 가끔씩 근질거리는 손가락을 자제하지 못하고 매수 버튼을 누른 후 후회하는 제 자신을 오늘부로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임명하고 투자에 더 신중을 기해야겠어요. 네, 모두가 다 내 계좌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입니다. 절대 쉬운 거 아니라고 했죠. 오래전부터 고점에서 못 팔고 반토막난 주식을 반려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못난이입니다. 인턴십 가입하고 공부하려는 용기가 이제 생깁니다. 네. 그 왜 못 팔고 지금도 왜 이걸 계속 끌고 가고 이 기준이 결국은 지금 이 주식은 착한 가격인가 아니면 나쁜 가격인가 그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이 밸류에이션 능력이 그런 공부 과정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게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좋은 그래도 경험하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맑은 정신으로 들었습니다. 극렬히 응원하는 1인입니다. 초심 잃지 마시고 지금처럼 계속 방송해 주세요. 사람이 좋다. 네. 제가 꾸준한 거, 네, 한결같은 거, 네, 그거는 자신 있습니다. 만땅으로 기름을 채우고 고독한 여행을 떠나는 느낌으로 계좌를 오늘 다 채우고 인내와 기다림의 주식 여행을 출발합니다. 처음 가는 길이라 걱정도 되지만 채슬리라는 나침반과 등대가 있어서 믿고 출발합니다. 네, 앞으로 한 2달만 고생하시면 됩니다. 8, 9, 10월 한 초까지만.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면 강하게 올라갈 거라 믿습니다. 웜의 신박을 들으며 꼭 한 번은 덕지 붙어있던 제 욕심의 스티커를 한 장씩 떼어내고 있습니다. 땀과 노력으로 일구어낸 것이 아닌 것을 얻고자 했던 과거를 반성하며 매일 채슬리 방송을 들으며 욕심의 묵은 때를 조금씩 벗겨내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듣고 읽고 이해하고 실천하며 행복한 부자의 자격을 득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댓글을 읽을 때마다 지금 그레이스님이신데 그레이스님도 이 글발이 참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이 댓글을 이렇게 아주 맛깔나게 남겨주시는 분들의 사연을 모아서 그걸 책으로 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책 인쇄는 우리가 좋은 곳에 기부하면 되잖아요. 보면 참 진솔한 나의 투자의 경험다. 그걸 책으로 내면 이게 어떤 또 훌륭한 가치가 있을까.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동안에 먼저 시작하셨던 이 선배들의 고충과 실패와 그 다음에 어떤 상심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경험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연들을 몸의 소통을 다 좋아하시는 이유가
다 이게 나의 이야기고, 그죠? 내 주변에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이제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연들을 모아서 책을 내면 네, 미리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런 간접 경험을 먼저 하고 주식이 이렇게 정말 뭐 힘들고 너무 괴롭고 이런 고난의 과정이 다 있는 거구나. 예, 미리 알고 하시면 좋잖아요. 그죠? 자꾸만 이 아이디어가 계속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때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일 벌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써야 되는 책 아직 한 3권 밀려 있거든요. 근데 사연을 모아서 내는 책이니까 그죠? 또 좋은 이게 어떤 세상에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주는 건가 아닌가 해서 좋은 거다 하면 또 무조건 하라 했잖아요. 그죠? 내년에 그런 사연을 묶은 책을 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슬리 덕분에 붉은 개미 천지되어 국부가 쌓여 국민들 살림 펴지게 되는 나를 향해 아자아자. 투자의 본질 조책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동학개미? 동학혁명이 결과가 좀 안 좋았지 않냐. 그래서 이 동학개미 이거는 약간 그 코로나 때 폭락하는 그 장에서 주식을 한 30조를 산 그 개인들, 너네 참 무모하다. 결국은 외국인들, 아까 이렇게 개미 털기, 그런 식으로 해서, 너네들 다 털릴 거야. 이런 조롱이 있을 때 용감하게 사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학개미라 하지 말고,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붉은 악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붉은 개미라고 합시다. 네, 제가 그렇게 이제 방송 나가서도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동학개미, 여기는 약간, 니네들 결국은 다 몰살될 거야. 이런 느낌이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붉은 개미로 합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 공생자행성님이 아마 투자의 본질 책을 읽으신 것 같아, 그죠? 뭔가 표정이 너무 온화하셔서 두려움 말고 괜찮아 라고 격려받는 것 같아요. 화이팅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모닝브리프 때도 6,300? 우리나라가 작년에 300조 벌다가 올해 900조 넘게 버는데 내년에도 아무리 반도체 가격이 내년 한 하반기부터 좀 꺾인다 하더라도 내년에도 뭐 900조, 1000조는 벌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 시총이 지금 주가 수준이 6,300? 이 부분은 확실히 좀 싼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말씀은 아침에 모닝브리프 때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오늘 코스피가 시원하게 또 올라가줘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신문기사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000원 못 넘기면 동전주 생사 달렸다.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를 퇴출시키기 위한 관리 종목 지정이 오는 13일 첫 실시된다. 이에 따라 수십 개 상장사의 생사가 10일 종가에 따라 갈릴 전망인데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25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을 밑돈 상장사는 이 코스닥 27곳, 코스피 8곳 등 총 35곳입니다. 이 가운데 23곳은 이날 종가가 1,000원을 밑돌 경우 관리 종목 지정이 확정이 됩니다. 개정된 상장 폐지 기준에 따라서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요. 지정 이후 90거래일 이내에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지정 이후 90거래일 이내에 45거래일 연속 절반이다. 그죠? 절반이 1,000원 미만에서 이렇게 계속 거래되고 있으면 최종 상장 폐지가 되네요. 와. 이에 따라 올해 10월이면 제도 개편 후 첫 퇴출 기업이 나올 수가 있네요. 이날 당장 주가 1,000원 선을 탈환해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는 대형 포장, 형제 엘리터, 일신석재,
AMP, 온타이드 등 5곳이고 코스닥 기업은 유인텍, 노을, S에너지도 들어가 있네요. 랩지노믹스, 이스트에이드, 옴니시스템, 옴니시스템도 있고 좋은 사람들, 야, 이런 형지글로벌 이런 기업들 한 18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코스닥 상장사 인지디스플레이와 덕신 EPC는 각각 오는 13일, 14일까지가 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해서 주식 병합에 나선 곳도 있는데 코스피에서는 영화금속, 사조 동화원, 그리고 트리니티 항공 등 3곳이, 코스닥에서는 세화 PNC, 우듬 지팜, 드라미, 체리브로, 국영 GNM, 모아 라이프 플러스, 아스터 등 7시 병합 절차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근본적인 주가 부양 없이는 상폐 위기를 피하기 어려운데 1년 이내 주식 병합이나 감자를 한 경우 이 동전주 관리 종목 지정 이후에 추가적인 병합, 감자가 제한이 되고 병합으로 착시 효과를 내더라도 기초 체력이 개선되지 않아서 주가가 다시 1,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결국 상장 폐지 수순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 극적으로 위기를 넘긴 기업도 있는데 지난 5일 관리 종목 지정 우려 공시를 낸 코스닥 상장사 모비데이즈 등 이런 기업들이 1,000원으로 마감을 했고 등등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미국은 아마 1달러 미만 종목들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1달러를 회복하지 못하면 상폐시키는 아마 그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아마 들여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000원 이 주가보다도 이 주가는 얼마든지 병합 감자하면 10,000원도 만들 수 있고 하잖아요. 근데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총. 시총이 말도 안 되는 시총이 보통 보면 거의 4년 연속 적자 기업들, 이런 기업들 시총 한 60억에서 한 150억 사이에 많이 거래되거든요. 네. 근데 M&A 가치, 상장 기업의 가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거기서 막 거래되다가 이상한 스토리 붙여가지고 또 막 띄우기도 하고 그런 패단이 있는데 그게 아마 가격으로도 하지만 나중에 시총 기준으로도 자르는 게 있는 걸로 저번에 본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이 좀비 기업들은 빠르게 퇴출시켜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기사입니다. 하이닉스 일본 키옥시아 최대 주주 올라서 도시바 지분 축소 역량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이닉스가 일본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의 사실상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하이닉스가 투자한 베인캐피탈 계열 이 특수 목적 회사 이 SPC가 키옥시아의 단일 최대 주주에 등극하면서인데 11일 키옥시아는 공시를 통해서 최대 주주가 이 도시바에서 베인캐피탈 측의 이 SPC인 BCPE 판게이아 K만2 판게이아 K만2 SPC2로 변경이 됐다고 전했고요. 이 SPC2 과거 SK 하이닉스가 전환사채 CB 형태로 투자한 법인인데 키옥시아 주식을 7,740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분율은 무려 14.19%이고요. 도시바가 지난 3일 기준 보유 지분을 14.48%에서 14.12%로 줄였는데 그 결과 SPC2가 도시바보다 36만 1,800주를 더 보유하게 되면서 최대 주주 자리를 차지하게 됐네요. 지난 3일 거의 위에서 팔아먹었네요. 지난 3일이 8월 3일인가요? 7월 3일이 아니고 8월 3일일 수가 있겠네요. 자, 하이닉스는 베인 SPC2의 의결권 전부를 확보할 수 있는 전환사채 CB를 보유하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키옥시아의 사실상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된 셈인데 이번 최대주주 변경은 산업적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키옥시아는 세계 최초로 낸드 플래시를 개발한 일본의 대표 메모리 반도체 업체입니다. 옛날 이름이 도시바였었죠. 향후 M&A 등 낸드 시장 재편 과정에서 하이닉스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닉스가 당장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닉스가 보유한 이 CB를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야 의결권을 가진 주주가 될 수가 있고 주식 전환을 위해서는 각국의 경쟁 당국의 이 기업 결합 심사와 일본의 외국인 투자 관련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데 또한 자국 반도체 산업 보호에 민감한 일본 정부의 견제도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저 CB를 모건 스탠리나 JP 모건이나 이런 골드만삭스 글로벌 IB들한테 얘기해서 이 CB를 매각하고자 한다. 살 곳을 알아봐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CB를 싹 넘겨버리면 어떨까. 물론 이 과정에서 일본 당국이나 여러 그쪽에 근데 같은 반도체 업계가 아니라 그냥 사모펀드 이런 데다가 넘겨버리면 별말 없을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얼마 전에 키옥시아가 시가총액 1등이 됐었잖아요. 일본에. 자, 1등이 된 회사의 지분을 14%나 들고 있다니까 요거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키옥시아의 시총은 얼마인지 제가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시총이 얼마냐면요. 243조 정도 됩니다. 243조 정도. 최근에 주가가 되게 많이 빠졌습니다. 한 60% 빠졌죠. 네, 고점이 얼마였냐면요. 11만 2,700엔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49,000엔입니다. 여전히 한 60%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 시총이 한 600조 했었네요. 600조. 자, 그러면 10%만 하더라도 지금 240조인데 10%만 하더라도 24조고 거기다가 한 14% 아까 그죠? 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한 35조 정도 되겠네요. 35조. 그러면 12 전환사채 싹 팔아버리고 이익 회수해가지고 딱 돈 갖고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태현 회장님이 투자를 참 잘하셨어요. 그죠?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코스닥 급등을 못 믿는 개미들 하락 배팅 인버스 담았다라고 돼 있는데 인버스 좀 안 해야 되는데 우리 방송을 안 본다 그죠? 네. 최근 코스닥이 반등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품을 사들이고 있고 자, 코스피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사이에 코스닥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음에도 상승 지속 가능성의 의문을 품은 투자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난 10일까지 개인 투자자는 코스닥 150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이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를 648억 원어치로 순매수했고요. ETF를 포함한 전체 유가증권 시장 상장 종목 가운데 13번째, ETF 중에서는 9번째로 많은 규모였다고 합니다. 반면 코스닥 150 지수의 이 수익률 2배를 추종하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같은 기간 3,241억 원어치를 오히려 팔아치웠고요. 코덱스 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이어서 전체 유가증권 상장 종목 가운데 두 번째로 순매도 규모가 컸습니다. 코스닥은 최근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32.5%나 급등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 12.6%보다도 약 2.6배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코스닥 강세 배경에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가 자리를 하는데 자, 지난달 31일 요 레버리지 단일 종목에 대한 강화된
규제가 강화된 이후에 이 빠져나갔던 자금이 다시 유입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되고, 다만 단기간 지수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조정 가능성에 베팅하는 개인 투자자가 늘어난 모습입니다. 자, 강영기 DB증권 애널리스트는 통상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자유적인 반등의 정도도 상당해지고, 이후에는 해당 주가가 자신의 펀더멘털을 찾는 과정에서 변동성을 보인다면서 시중금리 수준으로 보면 코스닥이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마찰이 있을 것이어서 향후 코스닥이 이런 단계를 밟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경민 애널리스트는 대형 반도체주가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서면서 코스닥 소외주로 수급이 확산하는 모습이라며 실적 대비 저평가됐거나 수주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쉬게 되면 이 종목들이 움직인다고 제가 여러 번 2013년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렸잖아요. 13년, 14년, 15년. 지금 삼성전자가 3년 연속 음봉이 나는데 그때 종목들이 엄청 날아갑니다. 자, 국장 털고 미장으로 국내 ETF에서 올해 첫 자금 유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8월 들어서 국내 ETF에서 자금 유출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국내 증시 변동성과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규제로 국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지난 3일에서 6일 국내 ETF 시장에서 4,100억 원이 유출됐고요. 증시 변동성이 극심했던 지난 7월에도 19조 2천억 원이 유입됐었는데 8월 들어서 유출세로 전환됐습니다. 국내 자산 ETF에서 특히 7,150억 원이 빠져나갔고, 올해 들어서 국내 주식형 ETF에서 자금 유출이 발생한 건 처음이라네요. 지난 7개월간 국내 자산 ETF로 월 평균 한 8조 5천억 원이 유입됐었고, 와, 한 60조가 지난 7개월 동안 유입됐었군요. 지난달에도 14조 원의 순유입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흐름입니다. 반면 해외자산 ETF에는 3,200억 정도가 유입됐고요. 지난 7월 5조 1천억 원이 유입된 데 이어서 8월에도 자금 유입세가 지속되는 모습이고요. 국내 자산 ETF 자금 유출은 국내 증시 변동성 심화와 단위 종목 레버리지 규제 강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31일 규제 이후 전자닉스 레버리지에서 각각 2,900억, 7,200억이 빠져나갔고요. 전균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국내 자산에서 이탈한 자금 일부가 해외 자산으로 유입되는 양상이라며 8월 들어서 미국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강세 행진을 보이면서 해외 자산 ETF 투자 수요가 커졌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이탈 속에서도 코스닥 ETF로는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데 8월 들어서 코스닥 ETF에 1,310억이 순유입됐고, 코스피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동안 코스닥이 급등한 영향입니다. 코스닥은 지난달 31일, 이달 들어서는 3일, 4일, 그리고 10일 때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하방 위험과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이 커버드콜 ETF로의 자금 유입도 계속됐는데, 커버드콜 ETF는 상방 수익을 일부 제한하는 대신에 매달 안정적인 배당을 얻도록 설계된 상품이고요. 변동성이 심했던 7월에만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1조 5천억 원이 유입됐다고 합니다. 좀 더 국내 시장에서 좀 인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환율이 이번에 7월에 시장이 급락하는데도 환율이 떨어졌잖아요. 환율이 약간 추세가 꺾인 것 같거든요. 미국이 일본 시장 개입해서 일본 엔화 추가 약세를 막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달러 대비 우리나라가 제일 약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1,400원 초반까지 이래 떨어졌는데 이 원화 강세가 좀 더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나가시는 거는 조금
좀 더 네, 환율 하락 리스크가 좀 아직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은 세금도 내야 되고 미국 시장은 올랐는데 환율에서 터졌네. 이럴 수가 있습니다. 환율 한번 잘 고려해 보시고요. 자, K뷰티 상반기 수출 역대 최대 유럽 권역이 첫 북미 추월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올 상반기 지역별 K뷰티 수출액인데 한번 볼게요. 퍼센트는 전체 수출액 중에 비중이군요. 아시아 쪽이 거의 절반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이 23%, 북미 23%. 유럽하고 북미가 거의 똑같네요. 둘이 합쳐서 한 47%. 유럽, 북미 두 개 합친 거랑 아시아랑 똑같군요. 그 다음에 중동이 3% 정도. 국가별로 미국이 최대 수출국을 유지했지만 권역별로는 유럽 수출액이 15억 달러 정도고 미국이 11억 달러이군요. 북미 다 합치면 14억 9천만 달러입니다. 다만 1위는 여전히 아시아가 31억 4,300만 달러. 이고 유럽과 미국이 각각 2, 3위로 뒤를 잇고 있고요. 영국을 비롯한 유럽 시장 성장과 고부가 기초 화장품 판매가 늘었던 덕인데 반면 기존 최대 시장이었었던 중국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5.1% 감소하며 둔화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화장품을 좀 잘 봐야 될 수도 있는 게 수출 역대 최대 나오고 있고 그죠? 그리고 중국하고 경쟁을 하는가? 경쟁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화장품이 상당히 이래 경쟁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면 좀 밸류에이션으로 봐서 만약에 이 적당하거나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면 화장품은 좀 볼만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실적 잔치 백화점 거점 지역의 대대적인 투자라고 되어 있는데 롯데, 신세계, 현대 등 주요 백화점 3사 모두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명품 패션 소비 호조에 힘입어서 올해 2분기에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기조에서 올해는 단일 점포에서 연간 판매에 4조 원을 넘기는 점포가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백화점 3사는 성장세 유지를 위해서 차세대 핵심 점포로 육성할 지역 거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세계는 11일 신세계 백화점의 2분기 매출은 7,385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5%나 증가를 했고요. 자, 영업이익은 무려 53.5%나 늘었습니다. 2분기 명품 매출이 41% 증가했고요. 패션이 10, 리빙이 22% 성장했고 자, 여기서 외국인 거래액은 149%나 급증했고요. 자, 명동 본점이 무려 394% 증가, 부산 센턴시티점이 160%, 강남점이 47% 늘었습니다. 백화점뿐만 아니라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 DF, 신세계 센트럴, 신세계 가사 등 연결 자회사도 모두 흑자를 기록했다네요. 자, 앞서 실적을 발표한 롯데와 현대도 백화점 매출이 2분기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 롯데는 매출이 9.2%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84%나 증가했군요. 자, 현대는 6,400억 매출에 영업이익 1,100억으로 각각 9.1% 매출이 그리고 영업이익은 58.6% 늘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 규모가 다 고만고만 거기서 다 1,100억, 1,197억 다 이렇게 1,000억대네요. 신세계가 1,088억. 자, 백화점 업계 호황에 따라서 단일 점포 매출 규모가 기존의 한계 수준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전국 단일 점포 1위가 강남 신세계군요.
자, 2023년 업계 최초로 3조 원을 달성했고요. 지난해 3조 한 6,7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올해 4조 원 고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매출 2위 점포는 롯데 잠실점이군요. 올해 매출 추세를 유지한다면 롯데도 4조 원 달성이 문제없을 거고, 오프라인 유통이 내수 침체를 겪고 있음에도 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백화점 3사는 성장세 지속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에 나섭니다. 신세계는 올해만 6천억 원 가량을 대구 신세계 전관 리뉴얼과 광주 신세계 확장 등에 투자할 계획이고, 개점 10년 차를 맞은 대구 신세계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층 리뉴얼을 진행합니다. 그 동대구역 바로 옆에 신세계 백화점 크게 있잖아요. 벌써 이제 10년 됐네요. 대구 신세계는 올해 성장세가 이어지며 대구 상권 최초의 거래액 2조 원대 점포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거래액은 한 1조 6,600억 원으로 전국 백화점 6위를 차지했고요. 비수도권에서는 센텀 시티점에 이어서 2위입니다. 센텀 시티점? 이게 해운대 센텀 시티점 얘기하는 거다, 그죠? 광주 신세계가 3조 원 규모의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을 추진 중이고, 백화점을 확장해서 더 그레이트 광주로 개발하고 기존 터미널은 지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롯데는 인천점을 명동 잠실에 이은 세 번째 롯데타운으로 키우고 있고, 3년에 걸친 백화점 리뉴얼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2단계 사업인 인천 종합버스터미널 최신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되어 있네요. 노후터미널을 인접용지로 이전 신축을 하고 있고, 하루 평균 약 7,000명이 이용하는 터미널과 백화점을 연계해서 쇼핑 문화, 교통이 결합된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고, 인천점은 올해 1월에서 7월 매출이 25% 증가했고요. 새 단장한 럭셔리 패션관 효과로 해외 패션 매출은 40% 뛰었습니다. 현대는 기존 점포 리뉴얼보다 초대형 신규 출점에 무게를 싣는데, 부산, 광주, 경산 3개 광역 거점에 총 2조 8천억 원을 투자하고 올 하반기부터 투자 집행과 세부 설계를 본격화합니다. 가장 먼저 문을 여는 곳은 더현대, 부산이군요. 9천억 원을 투자해서 영업 면적 2만 1,000평 규모로 내년 하반기 개점을 하게 됩니다. 자, 백화점 요즘 실적은 좋은데 주가만 확 빠졌는데, 이 실적이 워낙 이렇게 막 좋게 나오니까 실적 좋게 나올 때 밑에 자회사라든지 그런 것들 막 손실 떤다고, 그러면서 약간 실적이 백화점은 좋은데 단기 순이익단에서 보면 자회사 손실 떨고 이런 식으로 쇼크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빠졌고요. 약간 구조적 성장에는 들어갔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3천만 시대가 될 건데, 백화점이 그동안에 어려웠다 보니까 국내 유통, 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콤플러스 뭐 이런 것들도 보면 백화점하고는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되게 힘들어서 많이 구조조정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3천만 시대를 향해 가기 때문에 백화점 이익은 계속 올라올 건데, 그 부분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죠. 계속 올라올 건데, 얼마나 이제 자회사단에서 밑빠진 독의 손실을 얼마나 빨리 줄일 수 있느냐, 거기에 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퇴근길, 건강한 퇴근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 화고에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